안녕하세요. 에듀케이터 이도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3 EBS 무조건 풀어야 할까입니다. 수험생이라면 EBS 교재가 수능 연계 교재라서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부교재 혹은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EBS 문제집을 굳이 시간을 들여서 풀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 고3 수험생들은 EBS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때문에 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늘 슈퍼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 아시는 지인 한 분이 저희 애청자라서 보시고 계시거든요. 아, 예. 저한테 쌤은 잘 계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슈퍼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EBS입니다. EBS 교재 어때요? 무조건 풀어야 할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EBS 교재를 선택하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제일 편해요. EBS 교재.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건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봐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쌤은 예. EBS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어떤 건지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 EBS 교재를 꼭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에요. EBS 교재가 왜 이게 푸는데 조금 문제가 되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수원 지수 파트 한 단을 얘기하면 예제 6문제, EBS 교재입니다. 유제 12문제, 레벨 1 10문제, 레벨 2 8문제, 레벨 3 4문제, 합이 총 그 단원에 42문제가 나와요. 자, 근데 생교재를 따지고 보면 그 단원에 130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42문제니까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문제가 그렇죠. 집중돼 있으니까. 작으니까. 근데 실제 그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막상 보기는 다 보고 42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EBS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일반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연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EBS만 나온 문제가 연계가 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EBS 나온 문제도 일반 시중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됐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EBS만 나와 있는 문제가 연계가 됐지 않느냐? 그건 너무 어렵게 연계가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어렵게 연계가 돼서 등급이 어중중한 애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혹은 그 영어 지문을 풀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연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고3 학생들은 EBS를 교재를 꼭 풀라 그래요. 근데 재수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EBS를 잘 안 풀라 그러는 게 자기가 EBS를 풀어보고 막상 수능 시험 쳐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3 학생들한테는 꼭 풀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왜 꼭 풀어야 하죠? 왜냐면 연계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문제가 연계가 되더라도 너무 어렵게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EBS 책이 한두 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목별로 있는데 그걸 그렇죠. 다 보다 보면 잘하는 아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정말 1, 2등급 아이들이면 뭐 더 이상 풀 문제가 그렇죠. 없으니까 EBS도 한번 풀어보고 또 이제 체크도 해보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등급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EBS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한다. 그럼 EBS 교재를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한 문제가 사실은 안정적인 1등급에서 그 등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문제 싸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니고 만약에 1, 2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학생은 수특과 수완을 풀어보고 한 달 전에 틀린 거 한 번 더 보고 일주일 전에 틀린 거 한 번 더 보고 1, 2등급 이렇게 하면 됩니다. 3, 4등급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중 교재로 전 단위로 공부하세요. 3, 4등급은. 내가 봤던 걸 몇 번 더 봐서 전체 전범위로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고 5등급 이하 5등급 이하는 뭐 당연히 EBS는 의미가 없고요. 전체를 보지 말고 내가 맞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원을 찾아서 그것만 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어려운 단원을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부를 해도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나와요. 내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응용이 안 되는 단원 이제 그 위주로 시중 교재로 공부하는 게 가장 점수 올리기가 좋죠. 그렇죠. 자신의 맞는 레벨에 맞춰서 교재를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그게 거죠.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더 빠르죠.
그러면 오늘 이제 EBS 교재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EBS 교재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출판하는 목적 자체가 전국 있는 학생들에게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연계가 된데도 3등급이 맞출 수 있는 연계 문제는 상당히 시중 교재 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좀 1, 2등급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3, 4등급 학생은 자기 시중 교재에 들어가고 5등급이 하는 단원을 선택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요점입니다. 네, 실력별로 자신에게 맞는 걸로 맞춰서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3 수험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노하우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고3 수험생 친구들 오늘의 꿀팁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좀 더 좋은 결과로 원하는 목표 대학에 꼭 입학하시길 응원합니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수험생, 고3 수험생 파이팅으로 한번 하시죠. 파이팅! 맞춰서 해주셔야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고3 수험생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3 EBS 교재 무조건 풀어봐야 할까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단시간에 수능 성적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에 대한 꿀팁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영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